그래서 캐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캐시가 무엇이냐면 이제 캐시는 이제 접근 속도, 대역폭, 단위 용량 등 성능 차이가 뚜렷한 두 계층 사이의 지역성을 활용해 자주 활용되거나 인접한 자료를 잠시 저장하는 게 캐시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좀 CPU 아키텍처 관점의 캐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뭐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눅스 커널이라던가 RTOS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이런 캐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들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슬랩 캐시가 있잖아요. 리눅스 커널에서 잘 사용되는 그 데이터 구조를 이제 슬랩 캐시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뭐 슬랩 캐시로 정의된 어떤 구조체에 대한 그 메모리를 미리 할당을 해놓죠. 미리 할당을 해놓고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해 놓고 만약에 이제 해당 타입의 메모리를 그러니까 요청을 할 때는 그냥 바로 그 슬랙 캐시에서 관리하는 그 뭐 여러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포인터만 넘겨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 요청을 해왔을 때 실제 뭐 버디 시스템이 접근을 해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여러 가지 코드가 실행이 되면 속도가 느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메모리를 할당해 놓고 특정 패턴의 메모리를 할당해 놓고 그 할당해 놓은 메모리의 좀 이제 시작 주소를 리턴하는 구조인데 사실 이 방식은 이제 용어와 같이 약간 예, 캐시의 어떤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뭐 적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슬랙 캐시가 100% 제가 말씀드린 캐시의 정의에 100% 매핑된 내용은 아닌데 좀 이런 이제 특징을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ARM 프로세서 내부에 그 코어텍스, 그러니까 ARM 프로세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코어텍스 A54, 코어텍스 A57, 뭐 코텍스 A72 이런 그 ARM 프로세서들은 이제 같은 ARM V8 아키텍처 시리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ARM V8 패밀리 안에 있는 소속된 그 프로세서들은 같은 어셈블리 명령어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해당 그 코텍스 프로세서 내부에 그 어떤 핫 IP 로직 관점으로의 구조는 달라요. 약간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내부 구조를 보면 링크 레지스터가 갖고 있었던 값을 저장하는 캐시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치 캐시도 있고 내부에 수많은 캐시가 실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함수를 그러니까 BL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은 그 암코어에서 이제 X30 레지스터에 복귀할 주소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주 그 이제 자주 업데이트되는 주소에 대해서는 캐시에다가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RM 코어텍스 프로세서 내부에는 실제 수많은 캐시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브랜치 캐시도 있고요. 굉장히 캐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캐시를 디자인하는 원칙은요. 이제
캐시에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캐시에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캐시의 성능은 어떻게 최적화할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캐시를 디자인하는 원칙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캐시는 이제 뭐 전공 학부 과정에서도 캐시에 대한 내용은 수업에서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 네. LRU 알고리즘, 피부 알고리즘 같이 설명하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캐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예, 여러 가지로 수업 시간에도 언급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음, 이번에는 이제 CPU 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린 내용은 CPU 캐시인데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CPU 코어를 디자인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막 CPU의 컴퓨터의 크기가 막 이제 거의 방 하나 크기만 했을 때 시절인데요. 근데 그때 뭔가 어느 정도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난 시점 이후에 뭔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CPU의 성능을 측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 CPU가 실행하다가 메모리에 접근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많은 사이클을 낭비한다라는 그 데이터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그 VC 블로그에 좀 비슷한 데이터를 본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를 캐시에 접근했을 때에 소모되는 사이클, 횟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캐시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제 DDR에 접근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이제 로딩할 때 걸리는 이제 사이클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 링크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병목 현상은 이제 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그 캐시와 관련된 병목 현상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CPU는 이제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사이클을 소모하기 때문에 어, 성능이 좋은 작은 사이즈의 메모리가 CPU 코어 옆에 있으면 좀 더 성능이 개선이 있지 않을까 이제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혹시 말씀하시려고 하는 표현이 캐시 힛 레이트가 떨어진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일까요? 캐시 힛 레이트요? 네, 어, 캐시 힛 레이트라는 건 캐시 히트라는 거는 찾는 데이터가 캐시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캐시 미스가 될 캐시 미스는 이제 캐시에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반대죠. 네, 그러면 이제 캐시 미스가 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DDR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로딩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이클이 낭비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캐시 히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CPU 캐시가 없으면은 이제 CPU는 성능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CPU 캐시의 기본 구조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프로세서 내부에 굉장히 속도가 빠른 이제 캐시 메모리를 이제 위치시키면
CPU는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때, 어떤 주소에 접근할 때 먼저 캐시에 먼저 접근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캐시에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캐시에 데이터가 없다. 캐시에 데이터가 없다. 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캐시 미스라고 그러거든요. 캐시 미스라고 이렇게 발생하면은 이제 D램에 접근해서 또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근데 CPU에서 메모리 DDR에 접근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좀, 그러니까 좀 CPU 아키텍처 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프로세서를 벗어난 순간에 그 암바 버스 프로토콜에 맞는 어떤 그 여러 그 버스 마스터들끼리 또 지켜야 되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그 데이터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에 맞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에 맞게 이제 이제 시그널을 보냈을 때 DDR에 D램에 접근할 수 있는 차례가 되면 이제 D램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그 프로토콜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CPU 코어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캐시에 접근을 해서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99.9%의 CPU 프로세서, 그러니까 뭐 X86은 기본이고요. AMD 그리고 ARM 프로세서는 이 구조로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운영체제 관점으로, 네.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주인공은 이제 프로세스이잖아요. 프로세스가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프로세스가 어떤 코드를 실행할 때 보면은 이제 인스트럭션을 실행한다거나 CPU 아키텍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혹은 어떤 그 메모리에 접근해서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실행되는 인스트럭션이나 혹은 데이터는 99.9% 캐시에서 읽어오는 거고요. 왜 네. 그러냐면 어, 대부분 그 CPU 프로세서를 설계한 업체들이 CPU가 캐시에 접근해서 캐시에 그러니까 캐시에 CPU가 찾는 데이터가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이 확률을 이제 그 캐시 히트라고 그러는데 그 비율이 기본적으로 98%, 99%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코드나 데이터는 캐시에서 전달이 된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는 어, 이 부분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코드라도 캐시의 구조를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제 코드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